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일단 해명도 잘 안 하지만 어쩌다 해명하는 것도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대통령실이 입만 열면 진짜 구라다 이 얘기가 정말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컨대 김종욱 박사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오빠 그 카톡 논란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여사 좀 자제 좀 시키세요. 막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 와이프 지금 자제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는 대선 경선 전까지는 그 사람하고 좀 관계가 있었으나 그 이후는 끊었어. 다만 우리 와이프는 명태균을 조금 달래려고 했던 것 같아. 요게 이제 워딩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선 경선이 2021년 10월경에 이제 있었을 테니까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것이고 명태균 씨가 무언가를 제공해도 대통령은 그것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심지어 그 해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당 대표를 만났을 때 공식적인 당대표에게 3대 요구에 대해서 대한 답변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냥 사석에서 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거짓 해명인 게 바로 또 그러니까 이틀통이 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뉴스타파에서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3월 10일이 우리 그 선거였나요? 대통령 선거? 3월 9일 아니었나요? 3월 9일이었나요? 자, 그 선거할 때 3월 9일 선거하고 5월 10일 그 실제 취임식, 임명식이 있기 전까지 그 기간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5월 10일 날 명태균 씨는 그 취임식에 참석을 했으니까요. 나경원 대표도 참석 못했다며 부러워했던 그 자리에 대통령의 아버지 뒷좌석인가 옆좌석인가 아주 인근 자리에 명태균 씨 자리를 아주 좋은 자리에 딱 앉혀놨어요. 명태균 씨가 만약에 대통령 경선에서 이미 끝난 관계였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나온 게 2022년 3월 8일까지 면밀조사라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대통령 캠프에서 돌아다니더라. 그리고 그 내용은 강혜경 씨가 9차 면밀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더라. 그 내용을 또 이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내가 그 당시에 그 캠프에서 일을 해봤는데 나도 몰라서 이번 사건 터져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 컴퓨터에 있더라. 그건 이미 그 당시 이걸로 파일을 받았던 것이고 이철규 의원 등등이 이런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근데 이철규 의원 등등은 무슨 소리냐 사실 무근이다. 근데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그건 이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싱크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대통령이 빨리 달라 그런다. 빨리 줘라. 매일매일 보고해야 된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보게 되면 객관적인 증거는 전부 다 보고한 게 맞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주관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 모양새죠. 어떻게 보세요, 김인하 평론가? 그러니까 의혹이 다 사실이면 사실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이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해가지고 경선에서 이기고 그걸로 또 본선에서도 어느 정도의 뭐 단일화라든가 안철수와의 단일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효과를 보고 그걸로 어쨌든 간에 정권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권의 출발부터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는 거고 이걸로 뭐 근데 여론조사를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득을 봐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권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정통성 없는 권력이 정통성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집권을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집권을 했을 때 그렇게 집권을 하는데 내가 공을 세웠어 라고 생각하는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다 자기가 공을 세운 그 증거를 흔들면서 김건희 여사 목소리라든가 뭐 그런 걸 막 흔들면서 다 해먹으려고 한 거예요. 또 해먹으려고 하는 과정에 또 어떤 권력의 비호가 있었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추정되는 바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해먹으려고 하는 과정에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관계들 때문에 공천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 정통성이 없어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권력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지역에서 해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의 어떤 권력이다. 이 권력은. 그럼 이게 1980년대 스타일 아닙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는 1980년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느낌이. 물론 전 1980년대 굉장히 젊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젊고 키가 한 1m도 안 됐습니다만 그때는. 아무튼 간에 그럼 어린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젊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기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정말 대한민국처럼 이상한 나라가 없다. 근데 이 신용한 그 교수의 폭로에 대해서 아마 이게 벌써부터 그 회의에 같이 했다라고 주장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한 씨가 외장하드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외장하드에 담긴 2022년 3월 8일자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 이게 지금 강혜경 씨가 국회에 제출한 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네, 것인데 9차 조사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외장하드에 파일을 받은 뒤에 저장한 날짜가 2022년 3월 9일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 저장 날짜는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보고서를 그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은 최근이 아니라 2022년 3월 9일 대선 날인 것이 맞고 이분은 그 대선 전날에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쵸. 이 사람하고 강혜경 씨하고는 따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회의 외에는 이 신용한 교수가 그 이 보고서를 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이분도 최근에 이게 생각이 났다. 명태균 씨가 나온 것을 보고 그 명태균 씨가 했던 그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대선 캠프에서 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회의한 적이 있는 데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생성됐을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그 당시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다르게 대선 전날까지도 회의 자료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명태균 씨와 맺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제가 그 화면에 지금 보여주시지만 저게 바로 2022년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9차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속 표지가 그 다음 페이지이거든요. 근데 저거 확인을 지금 해보게 되면요. 이번에 신 교수가 자기 컴퓨터에 들어있더라 라고 했던 거하고 생성 날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게 뉴스타파 지금 주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만약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저런 거를 명태균 씨가 자기 돈 들여서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있을까? 두 번째로는 그 인터뷰, 그러니까 싱크도 있었어요. 나 대통령이 빨리 보고해달래. 빨리 주라고 난리다. 빨리 줘라. 그 다음에 나 매일매일 저거 지금 보고하러 다닌다. 먼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는 왜 했나? 저런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고 내일이 바로 선거라고 한다면 오늘 나온 저 보고서가 사람들의 성향이나 동향을 제일 잘 알려줄 텐데 특히 사전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거를 자기네가 물론 사전 투표한 사람 붙잡아다 한 건 아니지만 사전 투표 결과를 관련해서 여론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김종욱 박사가 당시에 대통령이라면 이런 자료를 보내주는데 혹은 달라고 해서 받는데 그게 자기의 뭐 정책 영향이나 이런 데 아무것도 안 쓰였을까요? 땡큐죠. 땡큐예요? 왜냐하면 그 선거 때는 데이터에서 내가 이기냐 지냐가 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거고 지게 되면 캠프 전체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캠프만 비상사태가 아니고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무응답증 같은 경우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저 보고서 표지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9차예요. 9차. 9차라고 하는 건 앞에 1부터 8차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왜 있어요? 그 보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책 조정 회의나 일 점검 회의에 저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저 9번째 거만 올라갔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럼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중요한 핵심적인 기간 동안에 명태균 씨가 만든 보고서가 올라갔을 거다. 그러니까 9차 거만 갑자기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9차까지 계속 올라갔다면 저 보고서를 신뢰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황이 그러니까 스픽스가 명태균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열일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박차를 가는 게 뉴스타파가 지금 또 열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 1월 달부터 3월 9일 사이에 명태균 씨가 서울 부산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3번이 확인됐다는 거잖아요. 네. 1월 18일, 2월 22일, 3월 3일. 이건 명태균 씨가 어떤 형태로든지 서울에 올라와서 누군가를 만났을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웬만해서 그냥 김종인 씨 만나러 이때 올라가겠습니까?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윤 대통령 내외를 만나러 올라갔을 거라 좀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혜경 씨하고 녹취한 내용인데 그런 얘기예요. 2022년 2월 28일 날 오후에
매일 윤석열한테 보고해 줘야 해. 그다음에 그 며칠 후에 3월 3일 날 오늘 다 뽑아줘야 돼.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그다음에 또 4일 후입니다. 3월 7일 날 지금 보고서 안 온다고 난리다. 이런 내용들과 저 보고서를 결합을 시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소위 그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조사 내용들을 만들어서 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네. 사실로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했다는 걸 대통령도 인지했을 거다. 근데 이거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그럼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위 본인이 부정하게 수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했냐 안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 이제는 상을 넘어가는 문제가 아닐까? 근데 이제 제일 좀 고민스러운 게 검찰이란 작자들이 수사를 안 할 거니까 이 특검이 아니게 되면 계속 예를 들면 발뺌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제가 볼 때 앞으로 남아 있는 큰 벽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보고서를 만약에 이제 저 보고서가 뭘 의미하고 이제 뭐 어디에 써먹을 거냐를 뭐 생각을 하면은 저 보고서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하여튼 상당한 격차로 이길 수 있다. 그 국민들 여론을 확인을 해보면 저게 거의 5천 샘플이잖아요 지금. 네네. 엄청난 ARS이긴 하지만 5천 샘플 정도면 상당한 정확도로 이제 하는 건데 상당한 격차를 이길 수 있다. 거의 9%포인트 차로 이긴다. 이런 건데 사전 투표한 사람으로 압축을 해서 하면은 진다. 사전 투표에서는 졌다. 이거거든요. 그 보고서에 보면 멋있게 거의 뭐 누구 기분 좋으라고 한 건지 윤석열 후보 당선 확실 표시까지 이제 그 마크까지 붙여놨는데 저 보세요. 지금 당선 확실. 저 오른쪽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 확실. 저 그러네. 뭡니까 저게 지금 보고서에다가. 52% 해가지고 네? 나오네요.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졌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이겨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근데 이게 3월 9일날 저 보고서를 갖고 아침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본 투표에서 무조건 투표시키면은 무조건 이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 같으면은 저거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바로 유포시킵니다. 저 숫자들 쫙 해가지고 이게 5천 샘플짜리 아주 이 정밀한 여론조사 돌렸더니. 본 투표만 하면 무조건 우리 편이 이깁니다. 막 유포시켜요. 그러면 저거 사람들이 유포시키면 큰일 나요. 공표하면. 그렇죠. 공표하면 큰일 나지만 아름아름 누가 했는지 모르게 이게 사실인지 뭐 알 게 뭡니까? 이 숫자 누가 여론조사 돌렸는지 찌라시로 유포하는데 뭐 밭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유포를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편이 투표하면 이긴다. 그러면은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 이 지금 사전 투표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졌대. 그런데 본 투표에 나가서 투표만 하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전의가 좀 불타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써먹기 좋은 숫자죠. 지금 딱 봐도. 그렇게 만약에 이제 활용했다면은 그것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어떤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게 딱 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게 딱 그런 메시지가 있는 보고서다. 이렇게 보여요, 저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